일본이 최고라고 확신했던 세계적 다큐멘터리 감독이 서울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20년 넘는 신념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축소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CNN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의 도발적 발언, 그리고 세계 60개국을 누비며 일본을 아시아 밤 문화의 절대 강자로 여겨온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워커이고 24년차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부터 조용한 마을까지, 뉴욕에서 나이로비까지, 파리에서 푸놈펜까지 여행했죠. 밝은 조명과 어두운 하늘, 고요한 아침과 시끄러운 밤을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일본의 밤 문화가 아시아 최고다라는 믿음이었죠. 도쿄의 네온사인 시부야 교차로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끝없는 인파, 고대 사원 옆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종이 등불까지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도쿄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친 후 시작됐습니다. 시부야 교차로 근처에서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며 빛과 색깔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렌즈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오래된 프로듀서인 소피아 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저와 수년간 함께 일해왔거든요. 이게 동아시아 밤 문화의 정점이야. 이런 장면을 능가할 건 없어. 소피아가 길거리 상인에게서 산 뜨거운 말차 한 잔을 건네줬어요. 쓰면서도 따뜻한 맛을 음미하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죠. 메리, 소피아가 말을 시작했어요. 서울만의 마법이 있다고 생각해. 직접 봐야 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왜 서울에 가야 해? 일본이 밤 문화의 기준을 세웠잖아. 한국은 우리가 이미 본 것의 축소판일 뿐이야. 제 말은 저 자신에게도 단호하게 들렸어요.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작은 편집실에서 저는 앉아서 태블릿을 열었죠. 화면에는 밤의 서울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한강 다리에 LED 조명 줄기들, 열린 문틈으로 음악이 울려 퍼지는 홍대의 활기찬 거리들, 빛나는 우산 아래 조용한 길거리 음식 상인들의 모습이요. 이 이미지들은 살아있고 도쿄에서 본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어요. 호기심이 느껴졌죠. 호기심이 가슴을 밀어내며 숨을 더 가쁘게 만드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바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여행의 첫 번째 핵심적인 반복 생각이었죠. 소피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서울에서 하룻밤만 머물러줘. 그래도 일본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다시는 얘기 안 할게.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과 편집실의 부드러운 조명, 태블릿에 깜빡이지 않는 이미지들을 살펴봤죠. 뭔가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알겠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 조용한 방에서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작게 들렸어요. 태블릿에 제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고 탑승권을 건네줬어요. 내일 정오에 출발해. 그녀가 말했어요. 그날 밤 도쿄 호텔에서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도시의 웅성거림이 흘러들어왔죠. 제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들, 촬영한 모든 문화들을 생각했어요. 일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믿음에 대한 자신감도 떠올렸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 생각에 배가 뒤틀렸어요. 동시에 설렘의 불꽃이 스며들었죠. 아침이 빨리 왔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나리타로 향했는데 카메라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파란 하늘이 옅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잠시 눈을 감고 의심을 되뇌었어요. 서울은 도쿄와 비슷하지만 더 작을 거야. 그 이상은 아니야. 그리고 눈을 뜨며 제 말을 시험할 준비가 됐어요. 버스가 나리타에 도착하자 여권과 탑승권을 꺼냈어요. 열린 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대감으로 몸을 떨리게 했죠. 몇 시간 후면 새로운 장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밤이 될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좌석에 등을 기댄 채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서울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봐보자.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봤답니다. 활주로 불빛이 긴 불꽃 줄기처럼 빛나며 저희를 안내하고 있었죠. 소피아의 도전이 떠올랐어요. 직접 서울을 보라고. 이제 여기 와 있으니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기내 수화물을 챙기고 도착이라고 크게 쓰인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복도 벽면에는 밝은 화면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지도와 기차 시간표, 광고들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출입국 게이트에는 긴 줄이 없었습니다. 대신 카메라와 스캐너가 들어있는 높은 유리 부스 앞에 섰어요. 여권을 트레이에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보며 한번 깜빡였죠. 2초 후 녹색불이 켜지며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고작 2초요. 도쿄에서는 몇 분을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마법 같았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머리 위 거대한 화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메시지가 동시에 떠 있었는데 모든 줄이 완벽하게 선명했어요. 4명의 친구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죠. 움직이는 벨트에서 캐리어를 집어들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바로 너머에는 티머니 카드라고 쓰인 주황색과 녹색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짧은 줄에 섰죠. 제 차례가 오자 기계에 신용카드를 탭했더니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어요. 기계가 경쾌한 삐소리와 함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이 카드 하나로 대중교통, 택시, 심지어 자판기까지 결제할 수 있다니까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플랫폼은 밝고 거의 비어 있었죠. 선로 위에는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빛나며 다양한 색깔의 선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도의 남색 선을 제 앞에 있는 기차와 맞춰보니 좀 더 안심이 되었답니다. 서울에서의 첫 지하철 여행을 할 준비가 됐어요. 기차는 조용히 도착했어요. 올라타서 게이트에 티머니 카드를 탭했죠. 문이 부드럽게 쉬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안은 좌석이 넓고 바닥이 반짝반짝했어요. 손잡이 아래로 파란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죠.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아 기차가 역을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터널벽은 매끄럽고 연한 조명띠가 은색 리본처럼 보이게 만들었답니다. 서울역으로 달려가면서 작은 디테일들을 눈여겨봤어요. 각 모서리마다 있는 작은 카메라들, 4개 언어로 다음 정거장을 보여주는 화면들, 빨갛게 빛나는 비상 버튼들 말이에요. 객차는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유리에 머리를 대고 터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벗어나자 처음으로 도시가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창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도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넓은 인도를 차분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버스와 택시들이 완벽한 질서로 움직이더군요. 기차 안에서도 뭔가 특별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체계적이면서도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사람들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어요. 위에는 더 많은 표지판과 화면들, 카페와 상점들로 가득한 거대한 홀이 있었죠. 모든 게 읽기 쉽고 찾기 쉬웠어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모든 걸 받아들였답니다. 상쾌한 공기, 부드러운 대화 소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히 가리키는 안내판들을 말이에요. 역 게이트에서 티머니 카드를 한 번 더 탭하고 거리로 나왔어요. 공기에서는 근처 카페에서 나는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살짝 났죠. 멀리 한강 다리가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앞에는 제가 머물 호텔이 있었는데 몇 정거장만 가면 되었답니다. 카메라를 들어올리고 미소 지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울이 뭘 보여줄지 한번 봐야겠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거리에 서 있는 메리였고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걸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몸을 쭉 누려보고 일어나서는 서울을 더 둘러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대낮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카메라를 챙기고 티머니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죠. 오늘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에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밖으로 나서니 근처 카페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와 원두 볶는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살랑한 바람에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와 사람들 대화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길 건너편을 보니 편의점들이 줄지어 있더군요. 하나, 둘, 셋. 6개를 센 다음부터는 포기했어요. 몇 걸음마다 환하게 불 켜진 가게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궁금해서 첫 번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선반에는 과자, 음료, 즉석식품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카운터를 보니 공과금 납부기계와 택배 발송기가 있더라고요. 초록색 앞치마를 입은 친절한 점원이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고는 택배기를 가리켰어요. 점원이 화면을 터치해서 몇 번만 누르면 시내 어디든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보여줬죠. 마치 미래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출입구 작은 단말기에 티머니 카드를 찍었습니다. 부드러운 삐 소리가 결제 완료를 알려줬어요. 밖에서 보니 한 학생이 같은 카드로 버스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드 하나로 정말 다 되는 건가? 생각하는데 QR코드 결제를 광고하는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소가 지어졌죠. 여기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다음엔 식당들이 즐비한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이라 사람들이 문을 드나드는 모습이 마치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물결치는 것 같았어요. 작은 국수집에 들어가 봤죠. 각 테이블마다 터치스크린 태블릿이 놓여 있더라고요. 떡볶이와 국물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몇 분 안 되어 직원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면은 쫄깃하고 국물은 구수했으며 떡은 완벽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이 커피 마시며 웃고 직장인들이 시계를 보며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옆 카페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있었는데 기계팔이 라떼 아트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울이 편리함과 배려로 가득한 거대한 놀이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 후에는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물가를 따라 포장된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노란색 공유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머리띠를 메고 단체로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햇빛에 강물이 반짝였고 건너편 높은 건물들이 도시를 지켜보는 유리거인 같았어요. 잠깐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큰 도시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편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참 친절했거든요. 개를 산책시키던 할아버지는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고 학생들은 길 표지판을 읽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영어도 잘했지만 저한테 관심 보이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죠. 오후가 깊어가면서 미술관과 전통 찻집으로 유명한 인사동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길들이 활기로 넘쳤지만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죠. 목각 도장을 새기는 장인을 보고 작은 잔에 담긴 달콤한 식혜도 맛봤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도자기 가게 바로 옆에 세련된 유리 상점이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서울의 낮 매력이 밤의 에너지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것 말이에요. 이 도시는 단순히 바쁜 기술 허브가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하며 뜻밖의 순간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지하철 개찰구에서 티머니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밤에는 또 별빛 아래서 변신하는 서울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차분해져서 다음에 올 일들을 기다릴 준비가 됐답니다. 해가 지고 나니 서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홍대역 출구에 서서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분홍, 파랑, 초록, 노랑 불빛이 벽과 상점 유리창에서 춤을 추더군요.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인도로 발을 내디뎠어요. 공기 중에 길거리 음식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달꼬치, 달콤한 군밤 향이 섞여 있었죠. 사람들이 오가며 카메라를 들거나 무리지어 수다를 떨었어요. 모두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밤을 즐길 준비가 된 것 같았죠. 홍대 프리마켓 간판 아래서 친구들이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젊은 남자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나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매끄럽게 빠져나가더군요. 옥상 난간에 앉은 고양이가 초록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머리 위 등불들이 따뜻한 빛의 공간을 만들어낸대요. 꿈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을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길 한복판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발을 맞춰 완벽한 리듬으로 춤추더군요. 팁을 받으려고 공연하는 거였지만 모든 사람이 멈춰 서서 구경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오징어 꼬치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바삭하고 짭짤하고 맛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죠. 모르는 사람들도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밝은 파라솔 아래 가판대가 줄지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 가게 앞에 긴 줄이 서 있더군요. 위쪽 네온 사인에 김할머니네 떡볶이라고 써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줄을 섰습니다. 은발을 뒤로 묶은 김할머니가 빨간 국물이 끓는 냄비 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단순한 앞치마를 두르고 침착하게 움직이시더군요. 제 차례가 되어 지폐를 보여드렸더니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태블릿을 톡톡 쳤어요. 작은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나며 가격이 나왔습니다. 현금은 필요 없었어요. 카드나 QR코드면 됐죠. 휴대폰으로 스캔하니 기계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떡을 한 움큼 담아주셨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매콤한 냄새가 났어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소스는 맵지만 달았고 떡은 부드럽고 쫄깃했습니다.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살짝 났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라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윙크를 해주셨어요. 어설픈 영어로 웰컴 투 서울이라고 말씀해주시는 친절함이 완벽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걸었어요. 몇 걸음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24시간 카페,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작은 갤러리에서 빛나는 작품들, 전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뮤지션들의 팝업 무대까지요. 멀리서 택시 불빛이 깜빡이고 버스가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차고 안전했습니다. 작은 공원 옆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앙상한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등불이 빛나고 분수에서 물소리가 잔잔하게 났습니다. 낮은 담벼락에 앉아 카메라에 대고 생각을 녹음했어요. 밤의 서울은 제가 가본 어느 곳과도 달라요. 밝고 대담하면서도 따뜻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요. 잠시 멈춰서 주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분수의 일정한 리듬이 들렸어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에 휴대폰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새벽 1시에도 정말 이렇게 활기차나요?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한가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하나씩 답변하며 춤추는 불빛들, 즐거운 사람들, 친절한 상인들을 보여줬어요. 네, 진짜예요. 이게 서울의 밤이 주는 마법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갈 때쯤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어요. 밤의 서울은 단순히 붐비거나 밝거나 첨단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따뜻한 음식,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마음들로요. 티머니 카드를 찍고 전철을 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이 도시의 또 다른 비밀을 담아낼 거예요. 오늘 밤은 서울의 마법을 마음에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속이 뒤틀리는 느낌으로 깼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서 CNN 상사들에게 촬영 영상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가방엔 서울의 밝은 거리들, 친근한 얼굴들, 밤의 마법이 담긴 수백 개의 영상 클립들이 들어있었죠. 지퍼를 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봤으면 좋겠어.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행 기차를 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뒤로 사라져갈 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답니다. 서울이 좋았지만 이제부터가 저 여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상사들이 저의 한국 다큐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할까요? 몇 시간 후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비해 조용하게 느껴지더군요. TMONEY 카드의 흔적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을 때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가 물었죠.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특별한 걸 찍어왔거든요. 그러고는 폰으로 첫 번째 클립을 보여줬어요. 자정의 홍대 거리가 빛나는 모습이었죠. 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런 건 처음 봐요.
CNN 유리 빌딩 앞에 도착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건물 안은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분주했답니다. 편집실로 걸어가니 다니엘 브룩스 국장과 제임스 클락 부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딱딱하더군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다니엘, 제임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장면에는 네온사인, 춤추는 사람들, 새벽 1시에 떡볶이를 파는 김할머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엔 부드러운 지하철 여행, 스마트한 카페들, 늦게까지 공부하며 웃는 학생들이 이어졌죠. 영상이 흘러가는 동안 두 사람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들렸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힘겹게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의 밤이에요. 안전하고 활기차고 따뜻하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바꿔줄 거라고 믿어요. 다니엘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어요. 메리. 천천히 말하더군요. 우린 널 일본에 보냈어. 사람들은 도쿄를 알고 있어. 시청자들이 서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야?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서울이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기술과 친절함이 어우러진 도시를 봤어요.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봤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카드 결제를 받던 순간 있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혁신을 섞는지 보여주거든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이 안 서. 일본은 브랜드 파워가 강해, 스시, 사무라이, 애니메이션 말이야. 한국엔 K-팝이랑 김치가 있지만 같은 어필이 있을까? 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있어요. 단호하게 말했죠. 사람들이 K-팝과 김치를 좋아하는 건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서울도 독특해요. 이 영상은 새로운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다니엘이 몸을 뒤로 젖히며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해 보이더군요. 알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일본 다큐를 먼저 내보낼 거야. 그 다음에 서울 영상을 방송하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재고하자.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러자 다니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낮게 잡아. 추가 지출은 없어. 잠시 눈을 감았다가 환한 미소로 떴어요.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어요. 방을 나오면서 안도감이 밀려왔답니다. 심장 박동이 진정됐죠. 희망이 보였어요.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혼자 속삭였어요. 서울아, 이제 시작이다. 책상으로 돌아와서 최종 편집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골랐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의 웃음소리, 새벽 혼자 걸어도 안전한 길, 안전, 혁신, 공동체라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화면에서 강렬하게 보였어요. 일주일 후 일본 다큐가 방송되어 좋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밤 시사회가 열린 날 집에서 팝콘을 들고 시청했답니다. 첫 네온사인 장면이 나오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폰으로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정말 멋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한국을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로 젖혔어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고 세상의 새로운 서울을 보여줬거든요. 의심에서 발견으로 이어진 저의 여행이 완성됐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마법도 보게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시원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이번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무거운 카메라 장비는 없고 공책과 휴대폰만 있었죠. 촬영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차가 선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풍경이 달라 보이더군요. 낯설거나 도전적이지 않고 친숙하고 따뜻했어요. 문이 열리자 미소를 지으며 서울에 발을 디뎠어요. 집에 온 기분이었죠. 제 이야기가 시작된 홍대로 향했어요.
늦은 오후인데도 거리가 활기로 넘쳤죠. 길거리 작가들이 벽화를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매콤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젊은 뮤지션들이 작은 무대에서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답니다. 커피 트럭 근처 조용한 벤치를 찾아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메리 워커예요. 서울에 다시 왔어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죠. 돌아온 걸 환영해. 보고 싶었어. 서울을 공유해줘서 고마워. 그 메시지들을 보며 손을 흔들고 웃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저를 한번 환영해줬는데 이번엔 돌아온 친구처럼 다시 반겨주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며 카메라를 친숙한 풍경으로 돌렸어요. 네온 우산 아래 김할머니의 떡볶이 가게였죠. 오후 5시인데도 작은 줄이 서 있었어요. 다가가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알아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메리 왔다. 제 한국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힘차고 다정했어요. 아직 뜨겁고 매운 떡볶이 한 컵을 건네주셨죠. 떡 하나를 베어 물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웠던 맛이에요 했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해가 지면서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네온사인이 더 밝게 빛나고 열린 문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죠. 휴대폰을 정리하고 밤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어요.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고 학생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24시간 카페를 지났어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었더니 답례해줬어요. 새벽 2시에도 서울이 깨어있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안전함이 기억났어요. 한강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나무에 등불이 걸려 있고 물에 불빛들이 반짝였죠. 사람들이 강변을 걸었어요. 손을 잡은 커플도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낮은 담벼락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어요.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풍경이었죠. 이 도시가 제 안에서 씨앗처럼 자랐어요. 이제 마음속에서 꽃이 피었답니다.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위해 휴대폰을 켰어요. 서울은 제가 방문한 곳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부가 됐어요. 시청자들이 하트와 박수 이모티콘을 보냈죠.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우린 이제 가족이야. 서울이 널 사랑해. 빨리 다시 와. 방송을 끄고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강의 잔잔한 소리, 근처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불의 부드러운 빛이 자장가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혼잣말했어요. 다시 돌아올 거야. 계속 당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거야. 그리고 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안정되고 확신에 찼죠. 서울의 밤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어요. 빛과 따뜻함, 그리고 가능성만 있었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 도시의 마법을 세상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어요. 의심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거리감이 소속감으로 변했어요. 한때 저에게 미스터리였던 한국이 마음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앞으로 어디를 여행하든 서울의 한 조각이 언제나 저와 함께할 거라는 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